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70쪽부터 175쪽까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까지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자, 우리 빛의 이중성하고 마지막 물질의 이중성까지 교과서 물리학 1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은 모의고사에서 꼭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모의고사에 출제된다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 빠뜨리지 않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격으로 잡았고, 근데 빛의 이중성에서 광전 효과가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이중성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차시에서 이게 1차시, 이번 주 1차시, 다음 차시에서 우리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차시가 물질의 이중성.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물리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사실 광전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잠깐만요. 똑같은가?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꼭 교과서를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비슷하네. 좀 낫네요. 자,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고, 이 돌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미안합니다. 이게 왜 이래? 안 되네요.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돌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야구공이 와서 돌을 때리면은 이 돌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조금 흔들리기도 할 테고, 물에 비해서 물은 가볍고 지속적인 거지만 야구공은 덩어리져 있고 이 순식간에 딱 때리기 때문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걸 봅시다. 얘는 빛이 파동이라면, 요거는 빛이 입자라면, 그런 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래 봅시다. 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우리 사실 여러분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딱 단순하게 보기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빛 뒤에서, 물체 뒤에서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할 테고, 직진이 아니네. 직진을 이렇게 할 테고,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 이게 정확한 용어로는 회절이라고 하는데,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절이라는 현상이. 근데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둘 중에? 그쵸, 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과거에는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동이라고. 자, 이 역사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보자면, 선생님, 여기 이거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 주소는. 자, 여기 보면은 하위헌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영어 미국식으로 읽으면은 호이겐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하위헌스, 호이겐스 똑같은 사람이에요. 1600년대 사람인데요. 아이작 뉴턴하고 같은 시기의 사람입니다. 하위헌스와 뉴턴과. 자, 여러분 누구 이름을 더 많이 들어봤죠? 뉴턴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뉴턴이 더 권위면으로 봤을 때는,
그 물리학에 있어서 권위, 그리고 명예, 명성 이쪽으로 봤을 때는 뉴턴이 훨씬 더 명망 있는, 더 유명한 과학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하위연스는 이게 파동이다. 뉴턴은 빛이 입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입자냐? 왜 파동이냐? 사실 정확한 근거는 둘이 없었습니다. 단 하위연스는 간섭과 회절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뉴턴은 크게 쌤이 알기로는 이론적인 그런 접근이 없었어요. 그냥 알갱이가 우리 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인지하는 거다.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당연히 우리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권위 때문에 빛이 입자라고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고, 굉장히 꽤 오랫동안 이 입자라는 설이 지지를 받았죠. 왜 그렇다는 거죠? 그쵸. 뉴턴이 굉장히 권위 있는, 굉장히 물리학에 있어서 많은 거를 밝혀낸 과학자고 똑똑하기 때문에 뉴턴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냐? 19세기 초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약 1800년쯤까지 이게 지속이 되다가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게 입자설이 맞느냐? 내가 보기에는 파동이 맞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물론 토마스 영이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증거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를. 여기 프레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파동 이론을 만들어서 드디어 뉴턴의 권위를 깨게 됩니다. 언제 뉴턴이었죠? 1600년대 후반, 약 1700년쯤부터 시작된 입자라고 하는 설이 깨지게 되고, 이제 1800년쯤 돼서 파동이라는 설이 드디어 받아들여지고, 또 19세기 말 1800년 말에 누가? 맥스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빛은 파동인데, 파동 중에서도 어떤 파동이냐? 전자기파다. 요거를 실험으로 증명해버립니다.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과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 파동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이 권위를 수많은 과학자가 거의 200여 년에 걸쳐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파동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800년대에 있어서는요. 헤르츠는 우리가 빛의 그 주파수 얘기할 때, 소리의 주파수, 빛의 주파수, 진동수 얘기할 때 요 단위 쓰죠. 요걸 헤르츠라고 읽죠. 요 과학자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파동설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파동이 맞다. 이걸 보면은 파동이다 라고 하게 된 거죠. 이 영의 이중간섭 실험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동아리 시간이나 선생님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실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언제 창세 시간이나 이용해서 이거 실험을 직접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중순리 실험. 선생님 신기해요. 자, 근데 사실 빛이 파동이란 거를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인정을 했지만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이상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선생님 물리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광전 효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광전 효과 하면은 아인슈타인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설명했을 뿐이지, 이 광전 효과는 사실 그 이전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아인슈타인은 설명만 한 것 뿐입니다. 설명을 잘했죠. 명쾌하게. 자, 그래서 간단히 광전 효과는 뭐냐? 빛, 광, 전기, 전 해서 빛에 의해서
전자가 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빛이 오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전자가 튕겨나간다. 어디서? 여러 물질에서. 자, 그래서 1800년 초부터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에 초면은 빛이 파동이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을 때인데, 이때부터 이미 광전효과가 발견이 됐고, 이 광전효과를 자세하게 연구한 건 1800년대 말 그리고 1891년에 러시아의 과학자가 광전효과에 대한 자세한 논문을 발표했다.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빛이냐?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물질이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빛의 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뭐 쭉쭉쭉 넘겨서 그리고 1902년에 레나르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진동수에 따라서, 뭐 자세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진동수에 따라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것도 밝혀내게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 광전 효과를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 광전 효과에 대한 현상, 실험 결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고 왜 입자설로는 설명이 되는지, 요거 선생님이 자세하게 영상 하나 더 남길게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입자설,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빛의 입자설로 다시 한번 광전 효과를 설명하게 됩니다. 광양자설, 그러니까 광양자설 혹은 광량자설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빛이 양을 갖고 있는 입자다. 요게 광양자설이고 1905년에 3편의 논문, 주요 논문을 발견했고, 정확히 말하면 아인슈타인은 2해 25편을 썼대요. 논문을. 근데 그 중에서 3편이 왜 주요 논문이라고 하냐면 거의 노벨상급 논문을 3개 발표하게 되고, 그 중 하나가 광전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광전효과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던 거네요. 1학기 때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것도 그중 하나였고요. 자, 그래서 광양자라는 거를 설명하게 되고, 이 광양자설로 광전효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실험한 건 아니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빛이란 건 이렇게 파동의 형태가 아니라 입자의 형태로 날아오는 거다. 파동이 아니라 입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집히게 된 거죠. 어디서? 여기서 1905년 빛은 뭐다? 입자다. 또 바뀌게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광양자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입자설이 나오게 된 거죠. 1905년에. 교과서 좀 볼게요. 눈이 아프네.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요거를 좀 나가나? 자, 광전효과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게요. 여기부터 해야겠네. 광전효과의 특성.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그래서 광전효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튕겨나갈 수 있다. 튕이 아니지. 튕겨나갈 수 있다. 근데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튕겨나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자가 이동하는 게 곧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광전효과에 의해서 빛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 전류가 흐른다면 반대로 빛이 도달한 것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선 요런 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지고 요 전류를 측정해서 빛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카메라, 뭐 핸드폰, 무슨 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부분의 우리가 카메라, 전자 카메라는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CCD라고 하는 전자 결합 소자. 옛날에는 우리 코닥이라고 해서 형광 필름에다가 그 빛을 쬐임으로써 그 빛을 이렇게 필름에다가 입혔습니다. 그 필름이 어느 느낌이냐? 여러분 그 큰 건전지, 두꺼운 건전지 알아요? 요렇게 두꺼운 AA보다 두꺼운 거. AA가 한 요렇게 생겼잖아요. AA가 요렇게 생겼으면은 요거보다 두꺼운 거. 요거보다 두꺼운 건전지가 있는데 이 건전지만한 필름에 사진이 한 30-40장 정도 들어갔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 셀카 찍을 때 막 찰칵 찍잖아요. 뭐 100장 찍어서 한 장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가능했죠. 필름이 몇 개 필요했겠어. 그 당시에는. 미리 보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뒤집은 게 요거죠.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한 전자결합 소자인데요. 우리 아는 말이 나오네요. B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자가 톡 뛰는 거.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이 빛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래 보면은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PN 접합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걸 측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빛을 감지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빛을 감지하냐? 빛의 색깔까지도. 왜 그래요? 빛마다 주파수가 다르죠. 진동수가 다릅니다. 보라색 빛이 진동수가 더 좁고 빨간색 빛이 더 진동수가 길고 이렇게 진동수가 다른 걸 이용해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 진동수에 관한 거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광전 효과만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여기 이걸 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기록이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상 산업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냐? 1900년대 이후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찍은 사진과 쌤이 알기로는 오늘날 그러니까 2020년 한 2일 동안 전 세계인이 찍은 사진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진 찍기가 굉장히 힘들고 비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진 찍는데 돈이 들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되죠. 핸드폰으로 뭐 1000장이고 만장이고 뭐 10만장이고 찍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값이 싸지고 간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영상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무슨 뭐 4K, 뭐 5K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UHD 뭐 요런 것들이 다 이 전자 결합 소자 아까 말했던 CCD로 인해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빛의 세기와 진동수 요것도 우리 다음 시간에 잠깐만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인데요. 요거 다음 시간에 광전 효과 하면은 알게 될 겁니다.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한 게 어떤 내용이냐?
빛이란 게 처음에 뉴턴에 의해서 빛이란 게 입자다라고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토마스 영, 프레넬, 그리고 뭐 맥스웰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에 의해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이 입자라고 바뀐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 그럼 얘네 다 틀렸냐? 위에 프레넬, 영, 맥스웰 다 틀렸냐? 뉴턴만 맞았냐? 결국 아니란 거죠. 결국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빛은 빛의 이중성이라고 우리 설명을 하고,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조금 피해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요걸 가지고 약 300년 이상, 한 300~400년 동안 과학자들이 수많은 실험과 이론과 논쟁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결국 둘 다 맞는 것 같다. 파동도 맞고 입자도 맞는 것 같다. 파동도 맞고 입자도 맞는 것 같다. 이게 현재 과학자들의 대부분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광량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빛이 전자기파라고 설명하면 이 광전 효과를 제외하고는 다 잘 설명이 됐어요. 빛의 속도도 구할 수 있고. 근데 발열 체크 시간이에요. 근데 물리학자 밀리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의문을 품고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정밀한 실험을 했지만, 오히려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가 했던 파동에 관한 실험과 이론,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의 이론, 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우리가 파동과 입자의 성질 모두 가진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할 거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 입구, 전자들은 파동과 전자들도 전자는 우리가 입자라고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로 된 것처럼, 입자라고 생각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원자핵과 전자 주변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빛이 지나갈 때는,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예를 들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다거나, 이런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양자역학이라고 불리는 뭔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에 계속 과학계에서 혹은 물리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학문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입자와 파동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파동인지 입자인지 몰라서 그냥 둘 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인 양자역학, 그리고 광량자설,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핸드폰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TV도 사용하고 있고, CCD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이론에 불과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과학기술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써먹고 있고요. 자, 그럼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빛은 이중성,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파동이란 거죠. 파동으로 취급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광전 효과는 입자로 취급해야 되기도 하고, 이걸 보고 우리가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이거는 광전 효과에 관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하고, 자, 이건 CCD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죠. 광다이오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빛이 오면 전자가 튕겨나가는 것. 전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전자가 관측이 안 되다가 관찰이 되니까 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전자가 원자에 이렇게 구석되어 있다가 튕겨나온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광전 효과. 이거는 빛의 뭐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입자성. 쉽죠? 모의고사 올해 몇 월이었지 이게? 6월인가요? 6월 고3이 물리학원 시험 보면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선생님 영상 조금 길더라도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광전 효과가. 그래도 끈기를 갖고 한 번만 들어놓으면 모의고사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